고 구하라 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노중원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 2년여 전에 예. 대항호 침수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김종환 씨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김종환 씨를 어린 시절 네. 1, 2년 정도만 네. 키우셨던 친모가 그동안 연락이 두절이 되다가 예. 유적보상금과 예. 선박회사의 보험금을 본인이 수령하겠다고 어. 다시 등장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친모가 혜경에게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 그때는 내가 한 2달까지, 3살까지는 키웠는데 왜 네. 보상받을 권리가 없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어쨌든 생물학적 친모이기 때문에 예. 뭐 아이를 키우지 않았던 처음에 뭐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던 법적 상속분이 있고 네.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2살 정도까지만 키워도 상속 1순위가 되는 겁니까? 현행법으로? 예, 생물학적 부모이면은 2살이 아니라 아예 키우지 않았어도 예, 1순위 상속권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결혼을 하시고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그 자식들이 상속권자가 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네. 자식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국회에 고인의 이제 친누나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친누나의 말 들어보면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은 엄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 그 형제가 어떻게 됐죠? 3남매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3남매였고 또 사실상 배우자이신 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 한 분 더 계셨죠. 그렇군요. 그런데 오빠가 41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또 오지 않았다면서요? 이 네, 그렇습니다. 친모께서? 전혀 그때 한두 살 이후에 떠난 이후에 네.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이제 찾아온 겁니까? 뭐 유족보상금이든 선박보험금이든 결국은 상속권자에게 그 연락이 보상금을 가는군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자동적으로 좀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예. 자, 1심 판결 내용 좀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는 예. 그 유언장을 위조하였던 뭐 상속 피상속인을 뭐 살인하려고 했다는 등의 그 어떤 한정적인 사유가 아니면 어떤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친모가 정당한 상속권자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1심에서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지금 친모가 어느 정도 받아갔습니까? 상속금을? 일단은 유족 측은 당연히 크게 반발해서 현재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네. 보통 1심 판결에서 가집행 판결이 붙어서 이론적으로는 찾아갈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보상금을 다 수령하지 않았을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족 측 가운데 이 친누나가 네. 구하라법 예. 가수 옛날 구하라 씨도 사망 후에 네. 갑자기 이제 친모가 나타나서 보상금을 타 가면서 네.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구하라법 관련해서 이제 법 제정이 추진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번번이 추진됐다가 폐기됐고 추진됐다 폐기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구하라법 이전에도 예. 그때 세월호 때 비극 또 천안함 때 비극이 있었을 때도 자식과 단절된 부모가 그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 유족 보상금을 신청해서 사회적 공분을 산 적이 있었고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 네.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벌써 10년 이상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네. 어떤 법정 안정성을 침해한다, 부양 의무의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학계와 대법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유로 현재 10년째 법안 통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양 의무가 애매하다, 모호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아예 낳자마자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라든지 뭐 15살까지 키우고 떠난 부모라든지 결국은 이런 부모들에게 있어서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걸 입법화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법안 반대 그렇군요. 이유입니다. 부양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 해야지 부양 의무를 이행했느냐. 네. 이게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지만 그냥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여러 가지 법제 체계에서는 자식을 학대하거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결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들을 이미 완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당장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좀 막자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이 방법도 가능한 겁니까? 현재 민법은 시행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한 그 어떤 구하라법의 사실상의 입법 취지의 달성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구하라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가져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구하라법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속 결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과 법무부가 발의한 그 상속권 박탈을 골자로 한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현재 통과해서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자, 이제 보상금이 있고 그 보상금을 좀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자기 나타난 친모가 얼마나 몇 대 몇의 비율로 가져간 겁니까? 그때는 원칙적으로라면은 예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은 자식을 혼자 키운 부모의 경우에는 그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지 어떤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어서 그 가중상속분이라고 불리는 기여분 제도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이라고 하면은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그분의 재산적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되는 분에게 가중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이거든요. 그거를 그 구하라 씨 사안에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대5로 판결하는 게 균분하는 게 법정 상속분대로 균분하는 게 관례였다가 구하라 씨 사안 이후로 그래도 자식을 홀로 키운 부모에게는 기여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기여분 20%를 인정해서 6대4로 판결을 내렸고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6대4. 다시 김종한 씨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게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 있었고 또 다른 할머니, 고모 이들 가족이 보상금을 좀 받아야 된다는 주장인 건데 지금 법대로라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상속 순위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예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르면은 친모가 유일한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상 키워준 부모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전혀 못 받는다? 이해를 할 수 없겠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법감정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하라법 입법 제안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구하라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고 현재도 계속 비슷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의지를 가지고 개정안을 좀 통과시켜 주셔야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또 부작용도 또 나올 수 있다면서요, 사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부양 의무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속 결격 내지 상속 박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피해자를 또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게 반대 논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야 되겠네요. 해외 사례와 판례를 참고하면 어떤 법적 안정성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양육 의무 그 개념을 모호하다고 하니까 조금 구체화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몇 살까지는 키워줘야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밥도 해주고 실제로 부모 역할을 했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법적 규율을 하는 거를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 구체적 타당성을 또 고려하지 못한다는 또 약점을 또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제도 형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대부분의 구하라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결국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 해외법들을 좀 참고해야 하는데 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올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해외 기준들이 있습니까? 네, 뭐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프랑스라든지 예. 뭐 스위스라든지 예. 그냥 저희 구하라법이랑 동일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축적해 나가는 판례. 제도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예. 어떤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논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우리 법 체계 하에서는 어떤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법에서도 뭐 현저히 해태한다, 네. 뭐 현저히 결여하였다라는 거 결국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고 사회적 판단 영역인 그런 조항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들이 최근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도 좀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국회도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정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